이란 정권은 마수드 페세슈카 대통령이 테헤란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정면으로 충돌하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이란 권력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보내려는 동안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시도하지만 이제는 누가 진짜로 국가를 지배하는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셔야 정확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보도 품질,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베스입니다. 위기는 페세슈카와 국회의장 모하메드 바게 갈리바프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의 퇴진을 노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혐의는 매우 심각합니다. 아라그는 핵협상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시에 따르고 있으며 민간 정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란 대통령은 권력 위에 권력으로 행동하는 군사 구조에 의해 소외된 셈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경파에게 배신으로 여겨집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페세슈카는 단순히 장관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테헤란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상의 통제권을 지휘관들로부터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중대합니다. 이란 대통령은 무기, 자금, 정보, 탄압, 그리고 외교 정책의 일부를 통제하는 거대한 권력기구에 맞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폭발적인 것은 이란이 의회 중재자를 통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했을 때 내부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몇 주간의 교착 상태, 경제적 압박, 군사적 위협, 그리고 비난 공방이 이어진 후 출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테헤란의 기존 논리를 반복하는 듯합니다. 즉, 호르무즈와 경제 압박을 완화하되 워싱턴의 주요 요구는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백악관은 핵 프로그램, 농축 우라늄, 그리고 공격받은 시설의 재건에 대해 강력한 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외교적 휴지기를 시간에 벌거나 민감한 물질을 숨기거나 핵시설을 재건한 뒤 다시 대립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란은 협상할 수 있지만 핵 야욕을 숨겨둔 채로 협상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새로운 제안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게임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세력 등 그들과 가까운 집단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열의 원인입니다. 민간 정부는 양보 없이는 봉쇄가 계속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반면 혁명 수비대는 항복으로 보일 조치를 막으려 합니다. 그 결과 외부의 압박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분열된 정권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테헤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이란 해군이 파괴되었고 공군도 파괴되었으며 드론과 미사일 공장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워싱턴은 이란이 더 이상 힘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협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테헤란을 충격에 빠뜨리는 지점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항상 이란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힘의 이미지를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제안을 보내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의 명령을 따른 외무장관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항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만 실제로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통제력 상실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선 이유는 양측이 양보하는 듯한 인상 없이도 대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게 있어 이슬라마바드는 공개적으로 외교적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국에게는 파키스탄 채널이 제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압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가교는 명확한 지위가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란을 대표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경제는 이 위기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해운 회사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반 통화로도, 디지털 자산으로도, 교환으로도 또는 소위 기부로도 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수입원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회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가장 아픈 곳, 즉 자금줄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란은 해상무역, 석유,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의 이동이 꼭 필요합니다. 워싱턴이 수금 가능성을 차단하고 선박을 봉쇄하며 테헤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위협할 때 정권은 돈과 운신의 폭, 그리고 시간을 잃게 됩니다. 혁명 수비대는 저항을 말할 수 있지만 수입 없는 저항은 결국 소모전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석유와 가스 운송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항로 중 하나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를 상대로 한 무기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같은 지점을 이란을 상대로 한 무기로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차이점은 워싱턴은 재정적 여유와 해군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헤란은 취약한 경제, 하락하는 화폐 가치, 그리고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지친 국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를 위해 새로운 선택지들을 논의했으며 여기에는 이란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짧고 강력한 일련의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격화될 경우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인 다크 이글을 중동에 배치하려는 관심이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협상을 중단한다면 워싱턴은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란 화폐는 이미 경고 신호가 되었습니다. DR화는 달러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제재와 봉쇄, 불확실성이 무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줄어들며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고 가정은 기본 생필품에서 위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정권의 수사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시장을 안정시키고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페제스키와 아구아르두의 싸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미국의 압력이 이란 체제 내부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해진 정권에 대해 워싱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 대통령이 사령관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의회가 갈등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외무장관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자체의 역사가 이 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88년에 샤이한 간의 이라크와의 전쟁 끝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엔 결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결정을 독을 마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완전한 승리를 약속했지만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피로로 인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냉혹합니다. 이념적인 정권들도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면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날 테헤란은 또 다른 형태로 비슷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권은 저항을 약속하지만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구아르도는 무적처럼 보이고 싶지만 외부 채널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권을 지키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려 하지만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 중재자들에게 의존합니다. 선전은 힘을 이야기하지만 경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소련은 냉전의 마지막 시기에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속도로 경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역시 경고의 예시가 됩니다.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했지만 전쟁과 제재 그리고 고립으로 인해 지역 내 영향력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보안에 관여하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에 압력을 가하고 지역 전략의 일부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페사치킨이 그들의 개입을 제한하려고 할 때 충돌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의 핵심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아라크트에 대한 고발은 이런 충돌을 보여줍니다. 만약 외무장관이 형무수비대의 지시에 따라 대화를 이끌었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민간 정부는 허울뿐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페사치킨이 핵 위기 한가운데서 자신의 외무장관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이란을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는 나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혁명 수비대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휘관들에게는 핵 문제에서 양보하고
미국의 강요를 받아들이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도를 완화하는 것이 전략적 패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양보하면 다른 양보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처음엔 핵협상, 다음엔 미사일, 이후 동맹 민병대, 결국 권력 구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경직성을 설명해 주지만 동시에 공황 상태도 설명해 줍니다. 미국은 이 취약점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전략에는 봉쇄, 제재, 군사적 위협, 외교적 압력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해당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펜타곤으로부터 계획을 받고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이 핵폭탄으로 가는 모든 길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산된 메시지입니다. 정권은 양보해야만 숨쉴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힘의 외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한 제안은 협상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라기체에 대한 위협은 내부 통제력 상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고는 워싱턴이 재정적 허점을 막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무기에 대한 논쟁은 군사적 선택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제 침체는 시간이 테헤란에 불리하게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란 정권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압박이 더 이상 미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압박은 바로 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페세슈키는 혁명수비대, 즉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맞서려고 합니다. 갈리바프는 외무장관을 상대로 움직입니다. 아라기체는 지휘관들에게 복종의 상징이 됩니다. 워싱턴은 봉쇄를 유지하며 균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약은 간단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와 핵을 협박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지만 결국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정권의 약점을 드러내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소날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 다음